방금 전에 이제 보험사랑 이제 보험사에 그 네.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뭐 그 환자가 아니라 이제 당뇨병 환자, 당뇨병 네. 보험사가 이제 당뇨병 보험을 출시. 네. 하면서 이제 그 네.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할 때 이제 그 보험을 들었는데 당뇨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분들 중에 나도 당뇨병 관리 받고 싶은데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험사한테는 뭐 고객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건가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걸 그냥 솔루션의 개념으로 팔아버려요. 아예. 네. 통으로. 네. 통으로. 네. 왜냐하면 보험사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돈 있으세요? 돈 많어? 아니, 최근에 어제 보니까 투자도 하셨던데. 돈 많아. RCPS는 참고로 되게 남의 돈입니다. 네, 언제든지 갚아야 되고요. 네, 연 이자율이 6.5% 이상일 거라서 네, 나중에 상환을 할 때 굉장히 그걸 느끼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강 대표님. 네. 아무튼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한 명을 관리하는 데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보험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일견 되게 좋은 구조죠. 왜냐하면 사람 수가 되게 많아지면 나의 매출도 되게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하죠. 네. 그리고 업사이드가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딜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네. 건당 맞습니다. 받는 것이. 왜냐하면 네. 보험사도 이제 이득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적은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누구한테 뭐 했어, 네. 얼만큼 조치했어,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깎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걸 완전 좀 약간 비즈니스 프레임을 바꿔서 다 니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거야.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도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내. 라고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단기간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비즈니스가. 네. 사실 그건 뭐 이제 대표의 선택의 문제라고 네. 보고요. 저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느 게 뭐 더 좋다. 사실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게 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앞으로는 또 다른 이런 얘기를 아무런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래요, 그렇죠? 내일을 몰라요. 뭐 다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이 마찬가지죠, 뭐. 네. 아무튼 어떤 보험사랑 하시는 네.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삼성화재라는 손보사의 가장 잘하는 보험사 중에 하나인 삼성화재와 이제 이러한 마이헬스노트라는 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이제 출시해서 1월 26일 날 출시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네,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1년 정도에 얼마 정도 지금 가입자가 지금 늘었나요? 지금 액티브 유저로는 한 2,000명 2,00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사실 이형 당뇨병 관리를 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은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만성 질환을 장기적으로 과연 쓸 거냐 유저들이. 이게 로열티가 아니면 리텐션이 그만큼 나올 것이냐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제가. 예, 근데 저는 사실 삼성화재랑 일을 하면서 되게 잘한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형 보험사,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힘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형사가 포기하지 않고 밀어만 붙이는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조그마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풀지 못했던 이러한 이슈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이득을 추구하는 이제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이 협업 구조가 짜여질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기는 해요. 근데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협업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되게 해볼 만한 게임으로 한번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리텐션 레이트가 얼마나 되나요? 연라유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뭐예요? 우리 리텐션 레이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지. 네. 대단하네. 관심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네. 3분의 1. 네. 그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죠? 제가 그때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3분의 1인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나오나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남아있는 사람이 50% 정도 돼요. 네. 6개월. 정확히 3분의 1. 6개월 동안. 네. 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아이고. 게임도 그렇게 안 돼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앱이 없습니다, 진짜. 웰트 헬스케어 리텐션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웰트는 어떤가요?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옆에 있는데. 내외하는 사이라서. 네. 제가 또 진행자니까. 네. 웰트는 벨트 지금 차고 계시죠? 당연하죠. 그만큼입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 차고 있으니까 25%? 나도 차고 있어요. 그건 빼야죠. 제가 올 때 차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안 차고 와서. 네. 이거 참. 저는 앱은 지웠어요, 참고로. 그럼 이제 뭐 삼성화재를 이제 필두로 해서 다른 보험사들한테 이런 당뇨병 네. 관리 서비스를 이제 계속 제공을 할 거잖아요. 네,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험사 뭐 큰 데라고 해봐 10개도 안 되거든요, 사실.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 근데,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저희 같은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렇게 통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규모가 되는 회사들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뇨뿐만이 아니고 네. 전반적인 헬스케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사를 만나다 보면 지금 삼성화재는 당뇨병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보험사들은 다른 질병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질병 예를 하시는 거예요? 들면 뭐 임신성 질환들, 뭐 이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하고 딱 직결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 연라이오 하시니까 네. 어린이 보험에 관련된 뭐 네. H사라든지 K사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되게 관심 많을 거고. 연락은 이미 현대해상하고 네. 하고 현대해상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하게 보험사랑 거래한 건 아니고 네, 녹십자 이제 통해서 녹십자를 통해서 이제 좀 네.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뭐 피부 질환들 뭐 또는 뭐 이제 걸으면 돈 주는 건 이미 다 많이 네,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비만인 거죠.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 없으시던가요? 보험사에서?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당뇨병에 포커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뇨가 어떻게 보면 합병증 생기면 돈이 제일 많이 나가요. 당뇨 합병증이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은데 그 합병증 생길 때마다 돈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뭉텅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환자들을 최대한 관리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게 또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늦게 생기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80세까지의 보장이면 81세 합병증 생기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뭐 극단적으로 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보험사들은 하고 있죠. 네. 근데 보험사를 제가 설득하신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코스트를 낮춰야만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생기는 건데 지금 증명하신 거는 당화 횟수가 6개월 혹은 1년 기간 동안 줄어드는 것만 증명하셨지 이게 보험사가 예를 들면 뭐 10년, 20년 했을 때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험사는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이거를? 보험사는 설득을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설득을 한 게 아니고 뭐 저희 같은 데가 찾아가서 뭐 설득을 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절대 설득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설득이 될 만한 구조가 이미 다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미국 보험사들은 당뇨병을 가지고 케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에비던스 다 있어요. 그 에비던스가 두 가지죠. 메디컬 에비던스 있고요. 파이낸셜 에비던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형 보험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만큼 돈이 아껴진다는 거를. 그걸 우리나라에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도 계산이 다 나와 있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 네. 이게 뭐 저희가 뭘 가서 대단히 뭘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던 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진짜 실행할 수 있겠어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있으셨던 거지. 이 앞서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하신 로직들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에트나라는 보험사가 있잖아요. 에트나는 거의 뭐 30몇 개 만성 질환을 관리를 해요. 실제로 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뭐 CVS도 뭐 인수 뭐 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CVS가 에트나를 인수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오늘 밥값하시네요. 네. 굉장히 저런 큰 딜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원래 오늘 까배우니까. 네. 그래서 에트나는 이미 그 36개 질환들을 굉장히 옛날 콜센터를 만들어서부터 관리를 해왔고 2007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그때부터 이거의 비용을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면 스마트 헬스케어로 가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예, 냉정하게 온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럼 왜 그렇게 빨리 도입이 안 되느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그동안은 영업으로만 해도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영업 잘하시는 분들 지금 뭐 GA도 많지만 그런 데를 하셔가지고 돈 많이 밀어주고 많이 팔아와라고 하는 구조로만 밀어붙여도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추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잘 팔리는데 뭐.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 고객이 3천만 명이에요. 지금. 소화 상태죠. 예, 이제는 더 팔 수도 없어요. 남아있는 시장은 유병자밖에 없고요. 예, 근데 위험하잖아요. 팔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네. 도대체 얼마를 받고 어떻게 팔겠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 유병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를 계리할 수 있는 모델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3천만 명 중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막 생기죠. 나타나기 네, 시작한 생기죠. 거예요. 이제 한 20년 팔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건강할 때 들었는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를 막 보기 시작하는데 그걸 손해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손해율이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년 우리 실손보험비가 20-30%씩 막 올라갈 거예요. 네. 네.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못 올리게. 네. 네. 그러면 그게 다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신나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진짜 아픈 사람을 미리 알아내서 내쫓던지 막말로 이건 보험하고 배치되는 얘기지만 네. 가입을 안 시키든지. 네, 가입을 안 시키던지 아니면 덜 아프거나 늦게 아프게 만들거나 이걸를 올리든지. 네, 네. 해야 되는 로직인 거예요. 그럼 네. 뭐 명확한 로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건강해진대 아니면 늦게 아프대. 10년 후에 아플게 20년 후에 아프대. 라고 하면 땡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쌓이는 데이터들로 계리 모델도 만들 수가 네.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네. 되게 닭과 달걀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정교한 수학적인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예를 들면 유병자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뭐 보험료를 책정할 때도 그러하고 네. 이게 이제 뭐 이런 앱이든 다른 서비스를 들면 그 유병률이 몇 프로 줄어든다. 나 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정교한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의 보험사가 이미 그런 데이터나 모델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제 계십니다. 만들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꼭 보험사의 내부 경쟁력만의 이슈가 아니고 보험업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왔던 아직은 조금 선진화되지 않은 네.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단순히 그냥 보험사의 역량 부족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고 영업이익이 남으면 업체 입장에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 분야에서 좀 거대한 어떤 혁신이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뭐 보험이라는 게 뭐 젊을 때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40대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이 가입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고지혈증이 하나 있어 이러면 이게 참 보험 가입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은 뭐 약만 잘 먹으면 얼마든지 또 이제 관리가 잘 되면은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뭐 큰 돈을 지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금은 그게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 알 수 있다면 네. 또 새로운 큰 시장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이제 그러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네. 네, 첫 단추가 끼워졌고 사실은 뭐 말도 탈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 한다면 그럼 굉장히 좋은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 시장으로 봐서는. 네, 그래서 삼성이 하면 다른 많은 보험사들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쟤네는 괜히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험사는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왜 하지? 네.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지? 우리도 일단 해볼까?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 경험상.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그러면 되게 좋은 판이 그려질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뭐 그 에임메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웰트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디지털 헬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스타트업들이 진짜 큰 회사가 할 수 없는 밸류를 만들어낼 네.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한테 적어도 시장이 한 번은 열리고 시간을 줄 것이다. 거기서 벌린 돈으로.
네, 그래서 그러한 되게 좋은 기회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험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에임메드고. 그렇죠. 최고죠. 신시영 네, 대표님이 최고죠. 네. 조금 말씀을 더 해주셔야 네, 되는데 네, 오늘 네. 뭐 자리가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유난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왜냐하면 또 이제 오늘은 최도하 대표님한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저 원래 되게 말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세요. 말해주세요 빨리. 하시기 전에 엄청 네. 말씀 많이 하시더니.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항상 디지털 스퀘어 업계 혹은 시장 전체를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페이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B2C든 B2B든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일반인이든 환자이든 혹은 뭐 병원이든 건보든 누가 돈을 낼 건지가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뭐 좋은 답 중에 하나가 이제 사보험사인 거라서 이 생태계 속에서는 사보험사의 역할이 어떻게든 아주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보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 공보험 체제고 사보험은 일부잖아요. 네. 공보험의 비용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스타트업들한테는 또 파이가 클 수도 있지만 파이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쌓여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경험들도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그 초기 페이어로서의 어떤 롤을 네. 사보험 회사들이 뭐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시장은 그런 공보험 나중에는 이제 공보험 시장이나 국민보험공단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 B2C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뭐 서비스를 나중에는 할 수도 네. 있을 거예요. 네.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사실 건보라는